자, 마이크 키셨나요? 네. 예. 자, 이거 보시면 됩니다. 아. 예. 인사해 주시죠.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도 보성에서 태어나고, 20년은 보성에서 살고, 그 다음에 예. 나머지 한 20여 년은 서울에서 살고 있는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평범하리만큼, 평범으로 치자면 가장 평범한 예. 직장인이자 아줌마인 예, 불광동 또순이라고 합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악수 한번 하시죠. 예. 저하고는 구면이시죠, 또순씨? 너무 구면이죠? 예. 아, 근데, 예. 솔직히 좀 양해를 드려도 될까요? 예, 양해도 드려도 됩니다. 아, 제가 사실 되게 만만하게 봤는데, 예. 막상 또 여기 앉으니까 상당히 떨리네요. 예, 사실 제가 사투리를 별로 안 쓰거든요. 근데 또 긴장하다 보면 사투리가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그냥 좋겠습니다. 사투리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순씨. 왜냐하면, 아, 그래? 서울말을 쓰니까 영 싸가지 없어 보여요. 예. 그래요? 새침대기 같이 보이고요. 저하고 어떤 사이입니까? 직접 이야기해 주시죠. 사실 저는 여기 계신 안정권 대표의 예. 작은 누나입니다. 아, 작은 누나입니까? 네, 예. 가족이죠. 예, 이제 여러분,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2년 동안 이 바닥에서 있다가 온갖 갈굼이란 갈굼을 다 받았는데, 제가 이제 뭔가 잘 될 모양입니다, 여러분. 예, 이제 가족들도 드디어 제 방송에 다 얼굴을 까진 않았지만, 출연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들을 이렇게 특히 전라도, 혼또 전라도인들인데, 저는 보여드립니다. 우리 GGS는 그러거든요. 자, 저하고, 제가 막둥이입니다. 예, 떨지 말할게요. 좀 떨리네요. 예, 일단은 한 10분 정도는 프리토킹을 하다 보면 이것이 괜찮아져요. 그리고 우리 집안 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엔터테인먼트 끼가 흘러요. 그래서 조금 이게 풀리면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나는 보고, 이 자리에 모시기까지가 상당히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큰 용기를 해주셨는데, 나오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네, 일단 사실 저는 알다시피 정치라든지 뭐 동생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뭐 정치라든지 뭐 이런 거에는 사실 1도 관심이 없고 지금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한 17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너무나 충격적으로 동생이 하고 있던 말을 저는 그냥 응원만 했고, 야, 설마 그렇게까지 어느 정도는 믿었지만, 그래, 설마 무슨 주사파야, 무슨 빨갱이야, 이 시대에. 저를 한 20년간 미친놈 취급하셨죠? 그쵸.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친놈이라고 했고, 또 최근에 그 방송을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응원은 하지만, 내심, 저거 너무 오바 아닌가? 솔직히 막 이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제가 일하고 있는 거래처 사장님이 정말 저한테 충격적인 그런 그 상황이 연출돼서 이건 아니다. 이 말이 정말 사실이구나.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이 정도 느낄 정도면은 이건 정말 내가 말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용기 내서 나와봤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이것이 지옥이 될지 천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우리 뭐 집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반이 욕이에요. 예, 근데 이게 방송이니까. 예. 우리 또 어렸을 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안이 또 독특해요. 뭐 전라도가 맨날 전라도를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우리 집구석 단속부터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단 제가 이런 활동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솔직하게 이야기하. 솔직히 지금도 마음에 안 듭니다. 예, 왜 마음에 안 듭니까? 아니, 멀쩡한 기술을 가지고 정말로 돈 잘 벌고 정말 이랬었는데 솔직히 이거 다 욕먹는 일이잖아요. 예,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욕먹는 일이고 사실 이게 좀 친구라든지 아니면 주위에 어떤 뭐 회사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제 동생이 뭐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안 된다라는 거는 뭐 여기에 다 모든 게 함축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싫어요. 저는 사실 지금도 너무 싫습니다. 가족은.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언제부터 우파였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이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예. 제가 이제 방송을 보면서 느낀 건데 저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전라도가 어떻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방송을 보다 보니까 전라도라는 딱지가 굉장히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우파에서는. 근데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예. 근데 사실 뭐 이게 안정권 뭐 동생 같은 경우는 뭐 어렸을 때 솔직히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뭐 정치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일절 나눈 적도 없고 근데 확실한 거는 뭐 제가 처음으로 들었던 거는 이제 대선 때였었고 예,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였고 그때 이제 아 얘는 우파구나 이런 걸 확실히 느꼈고 한 번도 제가 뭐 정권이한테 뭐 김대중에 대해서 뭐 찬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라도에 대해서 뭐 이런 정치 노선을 드러내본 적은 한 번도 없던 거예요. 그게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에피소드 하나 있죠. 말씀해 주시죠. 안 믿더라고. 그때 사실 여기 정권이가 저 그냥 정권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정권이가 정말 잘 나갈 때였죠. 좀 그때는 잘 나갔죠. 뭐 맨날 앞에서 방송 보니까 허세 겁나 떨고 뭐 이러던데 사실 진짜 잘 나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대선 때였었는데 사실 저는 그때 무조건 그냥 저는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 세뇌 이런 걸 떠나서 무조건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선거를 하러 가면 그냥 저는 민주당이었어요. 전라도는 다 그랬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집어 넣을 필요도 없고 그냥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도 민주당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누구였죠? 정동영. 네, 정동영. 맞아요. 정동영. 그래서 난 당연히 정동영 씨를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이제 누구 찍을 거냐고 대통령 누구 찍을 거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야, 뭘 누구를 찍어? 당연히 민주당 찍어야지. 그랬더니 그때 제가 1시간 정도 교육을 들었던 것 같아요. 참교육 시전에 해보겠습니다. 사실 근데 1시간 동안 교육을 했는데 내용 기억 안 나요. 왜? 한겨레도 강의를 흘려버렸으니까. 한겨레도 열변을 토했거든요. 근데 아무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막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뭐 1번을 찍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 귀에 들어오지 않죠. 왜? 그냥 뭐 전혀 공감이 안 됐으니까 저는 2번 찍으려고 그랬죠. 근데 미끼를 던지더라고요. 뭐라고 던졌습니까? 옷을 사준다고. 옷을 사준다고. 그것도 자그마치 100만 원짜리 옷을 사준다고 하길래 그러면 내가 찍겠다라고 했죠. 인증까지 받아버렸죠. 그럼 내가 찍겠다. 근데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돈 받고 투표 가가지고 2번 찍어도 돼요. 근데 자꾸 저희 그 언니도 그러더라고요. 너 솔직히 말해. 돈 받고 2번 찍었지라고 하는데 저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사실 뭐 이렇게 마음에 왔다 갔다 했는데 굳이 뭐 이렇게 돈 받고 내가 거짓말할 필요는 없었고 사실 저에게는 선거는 별로 그닥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습니다. 이게 이번 박근혜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그때 그렇죠. 이번 박근혜 대통령 선거였죠. 그 전부터 저는 좌파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커리어가 희소성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라도 내에서나 정치에서는 뭐 저는 오히려 나는 내가 이렇게 살면서 불편함을 느꼈던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족들한테도 문제가 됐던 건 결국 이런 정치 노선이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에 와서야 불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우파였던 것이 불편함을 느꼈던 건 오히려 우파에 와서였습니다. 우파에 와서 내가 그냥 내 올바름을 믿고 살아왔을 뿐인데 이게 정치뿐만 아니라 전라도에 대한 뒤통수의 딱지가 너무 큰 거예요. 혹시 누나는 그거 느껴본 적 없어요? 전라도 뒤통수, 홍어 딱지. 난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어요. 아, 좋은 데 살았는 것 같구만. 좋은 데 산 게 아니라 뭐 내가 그렇게 특별히 튈 행동을 하지 않았고 자꾸 전라도 홍어 막 이러는데 사실 그런 말을 듣긴 들었는데 저한테 뭐 직접적으로 들어보진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제가 이쪽 뭐 방송을 많이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심각하구나 이제 느끼는 거죠. 근데 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오히려 뭐 전라도의 뭐 어떤 편견, 약간 경상도 회사에서 그런 편견은 존재를 했는데 별로 없어요 사실. 그렇게까지는 없는데 나와보니 이제서야 문제가 폭발을 해버렸고 그게 탄핵 때 완전 내관처럼 폭발을 해버렸는데 나도 탄핵이 부당하다고 직장까지 잃어가며 아스팔트를 굴렀는데 똑같은데
나는 어디에도 설 수 없고 나는 외톨이고 나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뒤통수를 칠 것이다. 이게 너무 힘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은 최근에 이제 제가 방송하기 전부터 지난 2년은 제일 많이 신세를 진 누나가 바로 이 누나입니다. 할 말 많습니까? 아니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노코멘트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주 징글징글하니까 예, 노코멘트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안 죽고 버티게 해준 은인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래도, 저한테는 누나가 둘이 있죠. 우리 또순 씨의 언니이자 집안의 이념적 방탕아. 예. 제가 늘 명절에 종북 좌파, 이것도 불안한 줄 아는데 진짜 근지 아닌지 좀 증언 좀 해주세요. 아, 진짜. 한 2년, 2, 3년 된 것 같아요. 네. 2, 3년 정도는 명절 때 모이면 좀 좋게 가다가 항상 마무리는 종북좌파 뭐 빨갱이? 빨갱이 수계? 요걸로 끝났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우리 언니는 이제 이 박사모 새끼라고. 네. 그걸로 끝난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 작은 누나보다는 큰 누나가 더 맹목적이고, 예, 별 생각이 없이 유행에 또 민감하고, 그쵸. 예, 우리 3명 중에서 말을 제일 잘합니다. 아유, 그쵸. 개그감이 예. 쩔죠. 개그감 쩔죠. 진짜, 우리 이 종북좌파 빨갱이 수계가 이 스튜디오 오는 날 여러분은 초토화 됩니다. 아우. 근데 요새 방송 욕심 낸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제가, 네. 사실 말씀드리자면, 네. 항상 명절 때도 제가 어렸을 때 네. 제가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 정권이가, 배를 이제 기술을 배우고 이랬었지만은 그 배 기술 배우고 이러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다 알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 너 연예인 한번 해보는 게 어떻냐라고 내가 권했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또 춤도 네. 잘 췄고. 그쵸. 춤을 엄청 잘 네. 췄었고, 저는 또 어렸을 때부터 동생의 입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유재석은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그렇죠. 예. 인수합을죠. 저거 아, 내가 저쪽 정말 친로 진짜. 갔으면요. 죽여버렸죠. 정말 제가 느끼는 게 유재석이 잘 될 때마다, 저 자리에 진짜 내 동생이 있었어야 되는데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예. 부족한 부분이 보이니까. 예. 네, 그래서 사실 정건이를 연예인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 버렸어요. 그렇죠. 예, 너무 가난했습니다. 네, 뭐, 왜냐면, 그렇게 가려면 뭐, 어디에도 들어가야, 기획사도 들어가야 네. 되고 뭐 이러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어쨌든 밥을 굶지 않아야 되니까 배를 네. 탔었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저희 언니한테는 항상 뭐라고 했었냐면, 언니야, 너 개그맨 되면 안 되냐. 예. 예. 제가. 우리 큰 누나 말하는 예, 겁니다. 예, 맞아요. 개그맨 되면 안 되냐. 예. 명절 때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사실 저는 이렇게 명절 때 모이면 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오만, 어렸을 때 저는 기억도 안 나는 얘기를 둘은 그렇게 얘기를 잘해요. 예.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렇게 웃는, 예. 그냥 방청객 모드고, 맞아요, 둘은 맞아요. 그냥 거의 개그 콘서트를 씹어먹는, 그렇죠. 그러한 그냥 그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 큰 누나는 털면 너무 개그 코드로 가기 그쵸. 때문에 너무 심하죠. 지금 백화점에서 근무하는데 백화점 유류 매들을 싹 쓸어불고 댕겨요 지금 난리가. 예. 그리고 우리 종북 좌파 팔갱이 수계 누나 때문에 우리 부강동 또순이가 고초가 많았죠 살면서. 왜냐하면 이분은 항상 그 큰 누나의 병풍으로 동원되시는 분입니다. 회사에 행사가 있으면 본인은 춤을 춰야 되고 이분은 뒤에서 깃발을 흔드는 역할을 하다가 맞아. 많이 참여하셨죠. 그때가 이제 예. 그거였죠. 붉은 악마. 예. 그 다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때 한참 예. 2002 월드컵 때 붉은 악마 그거 있었는데 예. 그 회사에서 이제 크게 예. 그 행사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꼭 나서요 또. 또 안 나서요. 나서도 돼요. 안 나서도 되는데 예. 굳이 나가가지고 또 자기네 그 팀원들을 이끌고 예. 또 알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요. 근데 예. 거기에 또 이제 인원이 부족하니까 일하고 있는 저한테 와가지고 뒤에 그 태극기를 갖다가 그때 제가 좀 깃발 흔들고 예. 예, 그런 거 많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 종북 좌파 빨갱이 수계 포지션이었던 큰 누나가 전향 선언을 했다고 해요. 그거 그렇죠. 원인에 대해서 이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예. 이제 저희 언니가 이제 백화점 쪽에서 일을 하는데 예. 이제 사실 그 백화점에는 협력업체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말은 정규직이지만 사실 뭐 10년, 20년 일을 해도
그 기본급이 그렇게 많이 오르질 않아요. 예. 대신에 이제 원래 대부분의 이제 노동 그 직원들이 네. 시간 외 수당,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야근 수당, 예. 그 다음에 뭐 교통비, 예. 뭐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면 그쵸? 그걸로 네. 이제 보상을 맞아요. 받는 그러니까 거죠. 내가 만약에 기본급이 170, 180이어도 네. 뭐 내가 야근을 조금 더 하고 갑자기 일이 있으면 내가 야근 수당을 청구를 하고 아니면 내가 뭐 쉬는 날 뭐 더 일을 하고 네. 아니면 내가 또 알바를 갖다가 뭐 이렇게 행사가 투입이 되는데 내가 행사를 뛰면 내가 또 그 행사비를 먹는 거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맞아요. 있었습니다. 그렇게 네. 해서 내 기본급보다 조금은 더 올려서 이제 뭐 기본 생활이 어느 정도 되게끔 그렇게 이제 네. 일을 하는데 이게 바뀌면서 누가 바꿨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바꿨잖아요. 문재인 새끼가 바꿨죠. 그러니까요. 이게 예. 바뀌면서 예. 이제 완전 이게 예. 알바가 갑이 돼버린 최저 근로 시간. 예. 이 알바가 갑이 돼가지고 네. 알바들이 또 이제 어떤 태세를 취하냐면 예.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직 잠깐 알바 이렇게 하면 사실 이제 이렇게 조금이라도 뭐 네. 근무 시간이나 뭐 이런 데 유도리가 있고 이러는데 또 요새 알바들은 싸가지가 없어요. 아주. 예. 싸가지라기보다는 완전히 칼입니다. 예, 칼이에요. 칼이어가지고 아주 그렇게 정교조 선생들이 훈련을 제가 깜짝 따박 놀랐어요. 시켜가지고. 왜냐면 저도 이 직장을 다니지만 예. 이제 저희 언니가 이제 갑자기 알바를 못 구하고 이러면 네, 저도 땜빵 이제 가시잖아요. 땜빵을 네. 가서 알바를 해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일을 해도 30분을 더 하거나 20분을 더 하면 네. 뭐 그게 뭐 내가 갑자기 20분 더 한다고 해서 뭐 갑자기 병이 생기거나 뭐 그렇게 뭐 저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기본이죠. 그냥 그렇게 서로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예. 하는 건데 요즘 알바님들은 1분도 짤없습니다. 예, 아주 그렇게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라서.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다 계산해서 일을 예,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효율성이 없어지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게 뭐 판매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바를 하다 보면 이게 뭐 방송도 텐션이 중요하잖아요. 예. 이 일도 텐션이 있어요. 판매직도. 그렇죠. 텐션 예, 중요합니다. 예. 방송도 텐션이 맞아요. 있거든요. 방송도 예. 텐션이 있듯이. 방송 이 해본 것처럼 이야기하시네. 아니요. 강의를 좀 자꾸 하시죠, 강의를. 그쵸. 뭐, 강의까지는 아니고, 자꾸 여기서 이제 말을 하자면 뭐 텐션이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게 예. 판매를 하다 보면, 역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예. 별로 판매가 없다가 손님이 몰릴 때 확 몰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때 바짝 팔아야 돼요. 그렇죠. 돈이 될 때. 그렇죠. 돈이 될 때 눈 들어올 때 이제 따뜻해져요. 노를 싹 저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아무리 8시간을 일해도 사실 8시간 중에 5시간 같은 경우는 손님이 없는 시간이에요. 뭐 놀죠? 놀죠. 예, 예. 예. 그러면 그냥 설렁설렁 일을 하지만 3시간이 바짝 들어올 때 그때 이제 모든 것들을 쏟아내서 그렇죠. 그 영업에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7시까지 장사 안 되다가 그렇죠. 7시 10분에 퇴근하려고 그랬는데 장사 7시 8분에 손님이 몽창 들어왔어요. 그러면 싹 팔 때까지 일을 해야지. 그쵸. 근데 이제 요것들 지금 하는 짓거리대로 안 해요. 알바는 절대 안 합니다. 7시 8분에 손님이 왔는데 나 이분에 퇴근해야 되거든요. 씨바 하고 가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것 예. 때문에 이게 더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 종북자파 누나는 뭐 봉급이 줄어버렸다면서요. 그렇죠. 왜냐면 예. 이제 본인 일하면서 여러 가지 왜냐면 그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통 예. 쪽은 이게 사실 이렇게 밤 늦게까지 본인이 어떤 뭐 다음날 행사가 있거나 이러면은 일을 끝내놓고 가야 되잖아요. 탄력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게 영업 시간을 갖다가 탄력적으로 하는데 이제는 그 탄력적인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당연히 월급 그거를 하면 예전엔 돈을 줬는데 그쵸. 이제는 청구를 할 그걸 수가 해도 돈 주면 불법이 되니까. 불법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일 시켰다고 오히려 요거도 먹고 네 일은 네 일. 그러니까 몸은 힘든데 돈은 안 되고. 미친 거지. 예.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짜증나요. 예. 엄청. 그러니까 이게 제가 3년 동안 이 종북 좌파 빨갱이 숙의 우리 큰 누나를 이념적으로 이 좋은 말빨로 털어도 꿈쩍도 안 하던 이 인간이 문재인하고 장하성이 최저 그다음 소득주도 성장이 지랄해가지고 주머니가 비고 일해도 돈을 안 받으니까 자진전향을 선언하셨다니까요. 그쵸. 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시중에 엄청 많은데 많죠. 엄청 많아요. 예. 이게 특히 지금은 정말 이게 충격적인 또 제가 경험담인데 내가 말해도 되나요? 예, 말하십시오. 제가 이제 백화점 가서 가끔 가다가 이제 땜빵으로 알바를 하잖아요. 예. 요즘 어떤 식이냐면 알바를 해서 일당을 예. 7만 원 아니면 8만 원을 받습니다. 네. 이렇게 뭐 이렇게 판매 보조해주고. 근데 정말 이 돈이 더덥다. 더덥다. 예. 네,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왜냐면 7만 원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날
알바를 했기 때문에 점심을 사 먹을 거 아니에요? 백화점 점심 식당에 가면은 기본 10,000원, 12,000원이에요. 예. 근데 이제 내가 뭐 동생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같이 알바를 했으면 한번 사줄 수도 있잖아요. 네. 같이 사면 24,000원 날라가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왜 그런 게 옆에 너무 좋은 물건이 있어요. 그때 그렇죠. 육포를 팔더라고요. 지름신이 왔어요. 소고기 육포를 팔다. 왜냐면 내가 열심히 지금 하루 일하는데 칼로리 소모 겁나 했고 칼로리 소모 저거 정도 하나를 먹어도 되지 않을까. 나에 그렇죠. 대해서 좀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육포를 샀어요. 그 육포가 2만 원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벌써 44,000원 나왔죠? 나가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퇴근을 하는데 집에 이제 남편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가서 밥을 다시 뭐 해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말인데. 뭐 먹고 싶냐 그랬더니 초밥하고 치킨이 먹고 싶대요. 아이고, 고급져버려요. 이게 아주. 매형이 아주. 알죠. 아니, 그래가지고 정말 양심상 이 치킨을 또 요새 치킨 2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치킨을 또 살 수가 없겠더라고. 내가 힘들게 일했는데 초밥이 비싼데 치킨 값이라도 아껴보자 해가지고 초밥이 좀 비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좀 저렴한 이제 또 모시기 치킨이라고 해가지고 10,000원짜리 치킨을 사고 그다음에 초밥을 갖다가 12,000원짜리를 샀더니 일단 홀라당이지 뭐. 홀라당. 내가 뭐 했지? 라는. 가서 쎄 빠지고 고생하고 다 뱃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하면 너가 아끼면 되지. 그래, 그 밥 11,000원짜리 안 사먹고, 3,000원짜리 뭐 밥버거 먹으면 되지. 이런 말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건 단편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만큼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이 최저시기 문제가 아니고, 물가가 너무 심각하게 올라가. 그거는. 미쳐버릴 것 같아, 정말. 지금, 실제로 정치 구조와 경제 구조를 우리 종북 좌파 빨갱이 수계 우리 큰 누나보다 큰 누나는 아예 몰라. 아예 모르고 우리 작은 누나도 다 모르는 것이 최저임금을 올리면 당연히 물가는 오릅니다. 그리고 알바 비용을 올렸기 때문에 알바 비용을 충당하고 시간제를 알바를 고용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물가는 올라요. 즉 아무리 월급 최저시급으로 많이 줘봐야 아르바이트생 살리자고 이 자영업을 다 죽여버리는 꼬라지라는 거죠. 왜? 비싸면 결국 못 사먹고 집에서 밥 해먹고 그러다 보면 자영업은 망해요.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이 폐업을 계속하고 된 이유가 이 무분별한 최저시급 이것 때문에 조정 때문에 자영업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제가 공산주의를 몇십 년 전부터 공산주의 김대중 때부터 주장을 했는데 제가 말하는 공산주의는 다름 아니라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는 짓거리, 박원순이 하고 있는 짓거리야말로 공산주의식 포퓰리즘이거든요. 대책 없어요. 시급 5,000원을 줘도 충족시키지 못할 만큼 일을 못하는 새끼한테 10,000원을 줘라는 게 최저시급이고 시급을 20,000원을 줘도 모자랄 만큼 일 잘하는 애한테 일을 잘해도 10,000원을 줘야 된다는 것이 최저시급제예요. 말이 안 되죠. 이러한 문재인의 개짓거리가 우리 빨갱이 누나를 전향시켰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새 예전에는 저 이거 쳐다도 안 봤거든요. 그쵸. 근데 요새 방송 욕심을 내서 개그감을 부려가지고 뭔가 컨텐츠를 짜서 여기를 출연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대박칠걸요? 저 그럼 밥숟가락 놔야 돼요. 맞아요. 진짜. 지금 왜 요즘 실제적인 개그 콘서트라든지 이런 썩어버렸죠. 야, 솔직히요. 진짜 아무것도, 우리 종북 빨갱이 누나하고 저하고 둘이 2시간씩만 털잖아요. 진짜. 여러분요. 진짜 저희 이 빌딩 사버려요. 빌딩 아시잖아요? 보증합니다. 기가 막혀 불죠. 자, 우리 소개는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주제를 안 정한 건 아니에요. 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무분별한 이 토크쇼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데, 토크쇼를 하는 것보다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오늘 우리 친 누나를 모시게 된 계기는 저희 집안은 명확하게 정치와 이념 노선만을 보면 제가 주장하는 정치 빼고 전라도 뒤통수 근성은 여기서는 좀 배제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전라도에는 뭔 일이 있냐? 정치적으로 뭔 일이 있길래 그놈의 민주당, 김대중이 뒤진 지 오랜데 마당 쓰는 빗자루에다가 기호 2번 딱지를 붙여도 국회의원이 돼버린다 그래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또 저는 너무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당연했거든요. 이걸 우리 빼고 다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야.
그쵸. 이제 와서는 예. 뭐 잘못됐다고 하니까. 아니, 진짜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분들은 궁금해합니다. 저는 좌파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압니다. 그리고 우리 큰 누나는 이제 막 햇병아리입니다. 햇병아리. 배가 고프니까 나오는, 앞으로 나올 그럴 새끼들하고 똑같고, 우리 작은 누나는 정말 살림살이를 잘하고 똑소리가 나요. 그냥 똥순이가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제가 보증해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런 거 관심 없었고, 아마 여러분들의 대다수의 열심히 사는 자녀나 부모님, 그 모습 그대로일 겁니다. 그런 전라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왜 당연히 2번을 찍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생생한 증언을 해드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 어렸을 때로 돌아가 보자고요.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상황, 배경 설명 좀 한번 쫙 해봐요. 우리 사는데? 예, 어렸을 때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예. 전라도에는 뭐 민주당이 어떤. 아니, 근데 그게 뭐 어떤 계기가 있는 게 아니고. 네네. 그냥 생활 속에서 뭐 이렇게 스르르? 예. 그러니까 누나야. 이게 계기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누나야, 자꾸 잘 계기를- 있어봐봐. 방송 좀 잘해. 뭔 말이냐면 우리가 그 상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숨 쉬듯이 우리가 느껴왔고 당연하게 느낀 걸 이분들은 몰라요. 아, 그럼 예. 이거 말하면 되겠다. 예. 욕을 달고 살았던 것 같아.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욕을 달고 살았던 걸 들으면서 큰 거지, 어른들이. 예, 무슨 욕을요? 경상도 새끼들은 예. 나쁜 놈 새끼들이다. 예. 박정희는 죽일 놈이다. 예. 박정희 때문에 저는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근데 진짜 전 지금도 궁금한데 박정희 때문에 네. 전라도 사람들은 뭐 대기업에 진출도 못하고 네. 뭐 요직에 오를 수도 없고 아무튼 전라도는 엄청 피해를 보고 있다. 우리가 못 사는 게 왜 누구 때문인 줄 아냐? 박정희 때문이다. 응? 당연한 줄 알았죠. 네. 그냥 그랬던 거? 그런 이야기를 누가 했었나요? 어른들이 예. 어떤 어른들이? 뭘 어떤 어른들이 할아버지들도 하고 거의 다 농사지었으니까 농사짓는 사람들도 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네. 왜 농활 얘기를 하던데 예.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뭐 이렇게 국어 선생님 그다음에 뭐 사회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 그걸 무슨 민중가? 민중가요? 그거를 계속 부르고 가르쳐 줬던 거야. 그렇죠. 누나 네가 좋아했던 그 영어 선생 그 새끼요. 장머식이. 예. 그러니까 뭐 소라소라 푸른 소라 네. 뭐 여러 가지 노래가 네. 그 노래를 이렇게 막 부르고 가르쳐 줬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노래를 들으면 뭔가 서글퍼져. 가슴이 예. 막 여기서부터 막 애잔하면서 막 울음이 울컥울컥 막 예. 쏟아질 것 같은 예. 그러면서 또 내가 이제 그걸 봤죠. 예. 그 5.18 그 예. 비디오. 음. 비디오를 보면서 이제, 정말. 거기서 이제 한 방 때려버리는 게 저거 다 전두환이가 죽인 거예요. 나는 사실 그게 전두환이 죽인 줄은 나중에 알았고, 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죽인 줄 알았어요. 하도 박정희 대통령님을 네. 이렇게 욕을 하고 이러니까, 그 정말 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치에, 뭐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어렸을 때라서, 그게 전두환 대통령이 그 사건을 일으킨 건지는 모르고 그냥 무조건 전라도에 나쁜 짓 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나는 이렇게 알았던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전라도에는 거대한 사기극에 의한 피해자들이 볼모로 잡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는 이제 사실 유치원 때부터 이런 건 느꼈어야 돼요. 왜냐면 내 기억에도 우리 연년생이거든요. 롯데 하드 먹으면 죽는다고. 당연하지.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당연한데 이분들은 이해를 못한다니까. 전라도에 뭔 일이 있는지를 몰라. 예. 롯데 하드 먹으면 전라도의 롯데 하드는 전부 독국물 들었다. 그치. 혜택권만 먹어야 한다. 아니 그리고 그 전빵이라고 하지. 예, 전빵. 그 가게에 롯데 자체가 없었는데. 예. 롯데 자체가 거의 없었기 없었죠. 때문에 없었지. 예. 싹 다 롯데만 안 팔렸죠. 롯데 안 팔렸으니까 혜택밖에 없었지. 예. 근데 우리가 이제 79년 말생이니까 사실 김대중이가 정치를 하기 시작을 한 게 60년도예요. 60년도 후반인데 그때부터 박정희 대통령한테 안 되니까 정치적 역량과 나라 지도 국력으로는 그때는 안 되니까 결국 들고 나온 게 김영삼이가 경상도 먹고
김대중이가 전라도 먹고 같이 민주화파리로 해가지고 전라도와 경상도를 짝짝 찢어서 지그지분들 챙기면서 그때부터 전라도 사람들한테 뭐 전라도만 핍박받고 근데 내가 부산을 학교 가봤잖아요. 전라도가 더 잘 살아. 잘 사는 데는. 도로 쫙쫙 깔아줬고 그때부터 이간질이 시작됐는데 정보가 없어요. 유치원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예. 왜냐면 우리가 생활 환경을 보면 집, 학교, 예. 그다음에 그 마을인데 그냥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우리는 농사를 지었으니까. 예. 근데 그 옛날에 아빠 친구들 이렇게 보면 이 농사 짓는 이것도 예. 박정희 때문이다. 기승전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때문에 예. 우리는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왜 예. 산업 단지가 안 들어오고 우린 농사를 짓게 했으니까 그냥 그런 소리를 자연스럽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라도가 기폭이 돼버리고 정말 쉽지 않은 이유가 전라도는 문재인 안 좋아해요. 문재인 절대 좋아하지 않는데 왜 문재인을 찍을 수밖에 없냐? 민주당께. 민주당인께. 맞아요. 그거는 뒤진 김대중의 그 흑막이 아직까지 골수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깨야 되는데 저는 집구석 지금 계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저만큼만 허락할게요. 뭐 후원도 안 하고 이래블들 하고 제가 배 기술을 버리고 프로 반공주의자로 이걸로 직업을 선택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잘할 것 같습니까? 뭐 본인은 겁나 자신 있어 하는데 예. 뭐 누나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아직도 의심스럽고 아니 사회의 반대쪽으로 나간다라는데 누가 응원을 하겠어? 솔직히 말해서. 이게 옳아요. 이게 100% 옳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 들어서 나도 옳다라고는 생각되고 정말 진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여기에 나왔지만 많이 이제 힘들 거란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내 멘탈 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국민학교 때 제가 말했다 아까 농활 이게 그러니까 전라도에는 프로세스가 다 짜져 있어요. 예. 전라도에서는 탈출하기 되게 어렵게끔 짜져 있죠. 농활만 해도 그치 그때 꽤 왔었지. 예, 국민학교 때 예. 많이 왔어요. 마을회관에서 대학생들, 전대생들, 조대생들 합쳐서 와가지고 한 못해도 한 4, 50명, 40명. 4, 50명 왔어요. 4, 50명 와서 일을 해. 낮엔 일을 합니다. 근데 일하는 것도 짜증났지.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 농활도 나 지금에 와서 말하지만은 저 정말 짜증났어요.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 일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아버지한테 혼나니까. 맞아. 나는 뒤지게 두드려 맞아. 그래서 알다시피 내 별명이 손이양기였지. 예, 손이양기. 이양기가 못 씹는 기계거든요. 근데 이양기보다 더 빨라 불어. 우리는 못줄 잡고 당기면 할당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늦어도 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났기 때문에 우리 종북 잡파 큰 누나, 어머니, 불광동 또순이, 저 할머니 서면 그치. 이양기보다 빨라버립니다. 더 빨라버리지. 착착착착.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 농활에 이제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도와준다 그러면 네. 일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짜증난 거야. 그런 새끼가 임종석 새끼라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차라리 그냥 저 안 가르쳐주고 그냥 우리 식구끼리 딱 해버리면은 빨리 끝나고 했는데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공부만 하던 언니 오빠들이 와가지고 뭐를 몇 개를 모래를 개에서 뭐 7개, 8개 해야 되는데 모를 한 30개를 해갖고 꼽아버리고. 그러니까는 막 이런 거 일일이 가르쳐줘야 되고 또 가르쳐주면 잘하냐. 공부하던 애들이 농사를 지어 맞겠어요. 솔직히 안 하니까.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전남대에 가고 대학 마음껏 보내고 농활 정도. 왜냐면 농활이 뭐냐면 그렇지. 왜냐면 지그 집 농사지로 가야 되는데 남의 집 농사지로 오는 새끼들이면 그 부잣집 새끼들이지. 그 임종석 그런 개새끼들이지. 그러니까 이것들은 일도 안 해봤어. 나는 엄청 부러웠다니까. 네, 왜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우리는 하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시커매잖아요. 근데 이 언니 오빠들이 오잖아요. 그럼 다리를 이렇게 딱 걷잖아요. 반바지 입고 오면 어머 그 다리가 너무 하얀 거야. 그렇지. 너무 부러운 거지. 그때 어쨌든 나도 여자니까 어리지만 여자니까 저 그 뽀얀 피부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막 정말 선망의 대상이었지. 근데 이제 그 언니가 나는 또 좋아했다니까 그 중에 한 누나를
예, 뭐 그렇다 네, 치고요. 어쨌든 그 언니가 농사를 이렇게 이제 모를 심는다고 이렇게 논에 들어가면은 일을 겁나 못해. 이제 예. 짜증났지. 그래서 예. 저거 왜 하는 거야? 예. 일을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 갔나? 아니, 한 2주는 됐었지. 그랬나? 길게 했어, 그렇게 길게. 길게 했나? 예. 기억이 별로 안 예. 나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 일을 좀 시킬만하면 가밀더라고. 예, 가불죠. 가지고 농사하면 또, 보름 예. 배워갖고 허가니? 그러니까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오면 또 이것들이 그 왔던 사람들이 다시 오면 그나마 좀 나은데 이제 또 이게 체인지가 됐죠? 되나 봐. 예, 해년마다 100개. 그러면 또 이제 다시 가르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그것들이 짜증났지. 주는 농사 돕는 거라고 하고 오는데 주가 농사가 아니고 아니지 야간 야간 활동이 학습이었지. 야간 학습이 이제 보니 소름 끼쳐불죠. 정말 난 깜짝 놀랐어. 예. 나는 그게 이런 거하고 뭐 연관되어 있다라고는 예.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자, 정말. 내가 그거 이야기했죠. 이 조직적으로 대학생들을 이용해서 농촌 조직의 꼬맹이들, 아이들을 상대로 그치. 시행한 일종의 프로파간다. 우리가 뭘 배웠죠, 그때? 우리가 배운 게 그 노래.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공부도 가르쳐 준다라고 했는데 사실 공부는 정말 조금 가르쳐 줬던 거. 나는 공부 배워본 적이 없어요. 뭐 말로는 뭐 영어 가르쳐 준다, 수학 가르쳐 준다 했는데 대부분 풍물놀이 막 깽가리. 깽가리 땅도 장구, 내 땅이요. 조선 땅도 내 맞아, 맞아. 땅이요. 이런 거 그거 정답. 풍물놀이 하고 9살짜리, 10살짜리들한테. 그 다음에 그 농민가 가르치고. 예, 농민가, 뭐, 만 3천만 잠들었을 잠들었을 때 때, 우리는 우리는 깨요. 깨요. 이거, 그때 9살 때 배운 거예요. 맞아. 그 다음에, 또 뭐였지? 닭똥찜이 발발발, 닭다리 닭다리. 덜덜덜. 맞아. 3일천하 지친 몸, 소주로 달래네. 맞아. 나보다 세상은 머리가 빛과 좋구나. 번쩍 거꾸로 돈다네. 제자리 찾아 돈다네. 맞아. 이런 거. 9살짜리한테, 맞아. 네. 그 다음에, 가라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맞아. 가라 양키노마 아메리카노. 어떻게 다 기억하냐. 나는 다 해. 하긴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명절 때 모여도 예,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이 기억을 별로 안 해요. 예. 사실 너무 힘들고 네, 우리 배고파가지고 되게 어려웠어요. 예, 예. 그래서 가난이 지겨웠죠. 사실 저는 고등학교 이전의 기억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이 지워져 버렸거든요. 예.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한 건 이제 명절 때 모이면 저희 언니하고 동생은 정말 무슨 뭐 5살, 뭐 4살 이때 기억까지 막 다 얘기를 하니까 미친 사람 같아서 정말 미친 거 아니냐고 진짜 그 정도로 기억이 나고 그 노래도 진짜 훨씬 예. 그러니까 이게, 나이 먹고 생각을 해보면 이 가사가, 나 근데 그때 완전히 여기서부터 닭살이 쫙 돋았어. 그게 과연 정말. 9살짜리한테 그치. 배웠다는 대학생들이 맞아. 목적이 없이 가르칠 수 있냐, 이 말이여. 그러니까 나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우리에게 우리나라 좋은 나라, 무궁화 삼천리, 이거, 이 나라 좋아서 니들 잘 자라서 나라에 이바지해라. 노래가 아니라 다 서글픈 3천만, 노래. 3천만 참. 소라 푸르는 사람 또 어때? 울어.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9살한테 이런 걸 가르쳐요. 그때 또 눈물이 좋다고 찡하지. 나는 또 3학년 때 정옥 선생님이 막걸리 먹고 노래 자랑을 시켰는데 그 선생님도 정교조라니까. 맞네. 정옥 선생님이 아. 정교조여가지고 맞네, 맨날 맞네. 막걸리 먹고 와서 맞아, 노래를 맞아, 시키는데 맞아. 내가 농민가를 딱 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나는- 머리를 쓰다듬고 정교조라는 단어도 모르고 예. 정교조에 이런 걸 몰랐는데 그 모습이 딱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거쳤던 정교조 인원이 그렇게 처음에 많지 않았어요. 정교조가 소수였다고. 정말 정교조 초창기 멤버는 내가 말하는 그 개빨개이 새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겪었던 그 선생들은 진짜 진골 빨갱이 선생들이었어요. 왜? 뭐 때문에? 누나가 짝사랑했던 그 장머식이 영어 선생 뭐 때문에 기타 치면서 소라소라를 부르고 연병을 했겠냐고. 그러게. 그리고 그 정서를 고스란히 짝사랑하는 남자 선생님한테서 남자 선생님이 부르는 그 노래를 당연히 좋아하는 여학생은 따라 부르게 되고 당연하지. 그 정서를 그대로 이식받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자라오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거 어떻게 무엇이요? 뜯었어. 머리가 겁나 크시네요. 다른 거 하나 드릴게요. 예. 들고 이야기하세요. 예, 이야기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 노래들이 적어주세요, 저거. 예. 그건 뭐, 예. 신상을 좀 도와주십시오. 예. 예. 충분히 이야기하십시오.
괜찮네. 뭐 내가 다 살려줘. 그러니까 예. 그 노래들이 예. 보면 슬퍼. 아, 서정적이 그 단조 음악이라니까. 슬프다 보니까 예. 그냥 자연스럽게 이 슬픔 속에 뭐가 있냐면, 아, 우리는 슬프구나. 우리는 뭔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예. 좀 손해를 보고 있구나. 예. 우리는 좀 되게 슬프고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뭔가 좀 뭉쳐야 되고, 예. 뭔가 좀 이렇게 해야 예. 모여야 되고, 예. 뭔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느낌을 진짜 많이. 자, 받은 지금 이야기하는 건요, 저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라도는 다 이래요. 전라도 다 이래요. 이러지. 다른 동네가 이걸 안 하고 있어. 다 이래요. 그래서 전라도가 씹어 먹고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했냐? 김대중 작당을 한 거예요. 김대중 패거리들이. 이제 김대중은 뒤져버렸어요. 자, 저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겠지만, 자, 이들이 주장해서 이들이 말한 민주화, 그 결과가 지금 문재인이거든요. 이거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정말 피해봤던 거 맞습니까? 근데 정말 내가 이제 20살 넘어서 서울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 예. 그 말에 대해서 너무 나는 이해를 못했어요. 예. 왜냐면 나부터도 예. 뭐 내가 뭐 고학력자는 아니니까 뭐 대기업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은 나부터도 이렇게 서울 와가지고 어떤 뭐 이렇게 어떤 회사에 취직했었을 때 예. 너 전라도 사람이니까 너는 안 뽑아 뭐 이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죠. 그리고 나 역시도 이렇게 일을 했었을 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그만큼 그 대표의 신임을 얻으면 월급도 올라가고 네. 진급도 되고 예. 오히려 더 신임하고 이런 거가 있는데 왜 그렇게 했었을까? 예. 조금 이제 아니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예. 사기친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나라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2년판에 대학생들은 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얼마나 비겁하냐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제 40줄 됐잖아요. 20살이나 어린 새끼들 보면 어떻습니까? 철딱선이 되게 없어요. 그렇지. 핏덩어리들인데 오죽이 철딱선이 없는 새끼들을 동원해서 농촌까지 보내가지고 그 핏덩어리 9살, 8살짜리들까지 세뇌를 시킬 정도의 인간성을 갖춘 것들이 이 나라의 빨갱이 숙주 새끼들입니다. 걔들이 결국 그거 이루어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돼가지고 핵 만들고 지랄했는데 그거에 피해받고 희생당한 전라도 인간들이 덕본 것이 있냐? 전 단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5.18 유공자. 결국 김대중 밑에 줄선 새끼들만 지금 가짜 유공자 님은이 꿀 빨고 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대국민 사기질이었다. 전라도 인간들은 줄 서다가 앞으로 좆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5.18 유공자가 예. 혜택이 그렇게 많은 거를 알고 난 너무 충격을 먹었다. 그러니까 전라도인들한테는 말도 안 돼요, 그건. 예, 진짜. 전라도인들한테는 안 가르쳐요. 나 처음 알았다니까요, 예. 진짜. 안 아예 가르치고 뭐 관심도 없어. 왜냐면 전라도에서 그 사실 우리만큼 알아봐요. 폭동나버려. 그치. 왜냐면 내가 가장 이렇게 분노를 했던 거는 5.18에 대해서 뭐 북한군이 어쩌고 이런 거